소수점 플로트로 지정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리고 얘가 읽어드리면 그 비유라고 하는 거 읽어드려서 얘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쭉 잡아 늘려갖고 자기네들이 포지셔닝하고 디멘전 값들을 읽어갖고 해당하는 곳에다가 딱딱딱딱딱 꽂아주는 거죠. 꽂아주는 역할을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해주는 거죠. 대충 이제 개념이 왔을 거예요. 비유하고 액티비티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액티비티에서 가장 감초처럼 많이 쓰게 되는 메소드가 뭐냐면 find view by id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앱들은 MVC 스트럭처를 지향하고 있어요. MVC 스트럭처 지난번에 제가 첫 세미나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뷰 컨트롤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뷰는 뭔지 아시겠죠? 화면 단에 뭔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모델은 어딘가에 들어있는 데이터예요. 그럼 데이터를 화면에 꽂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그걸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걸 대부분 코드 레벨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에 있는 레퍼런스를 얻어가야 되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소를 얻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안드로이드 화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의 주소를 얻어와야 되겠죠. 이미지의 주소를 얻어서 그 이미지에 접근한 다음에 그 이미지로 하여금 뭘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UI 구성할 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XML을 만들 때 이게 화면이 공통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교재만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교재만 보면 잘 모르는 자, 한번 볼까요? 교재만 보고 모를 이야기들이 대체 뭔지. 메인.xml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화면의 메인 레이아웃이에요. 제가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네, 인클루드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레이아웃 재사용하려고. 많은 액티비티 되게 많아요. 제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이거 제 프로젝트 제대로 하려면 액티비티 한 20개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액티비티에서 인클루드를 굳이 써야 될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유저 인터페이스 요소 중에 공통적으로 꼭 사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애들은 지금처럼 인클루드를 해서 위에다가 다른 레이아웃에 있는 걸 가져다 박아주고 밑에다가 또 다른 레이아웃에 있는 걸 갖다 박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해요. 저렇게 안 해주면 뭐가 늘어나요? 네, 똑같은 코드가 늘어나요. 똑같은 코드가 늘어나게 되면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그 단순한 작업이라는 게 특징이 어떠냐면 단순한 거예요. 사람이 단순해지면 좋은 점도 있어요.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요. 한 액티비티 20개를 위해서 XML을 20개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의 그 사장님들이 그거 여기 위에 거 이렇게 좀 바꾸시면 안 돼요? 됐어요. 20개 파일 다 해서 다. 뭐 하고 싶겠어요? 애초에 설계 잘해보면 파일 하나만 다른 바꾸면 다 있어요? 세상에 3분 안에 바꿔줄 걸 30, 40분 앉아서 끙끙대고 있어요. 카피 페이스, 카피 페이스. 뭐 하는 얘기네. 그렇게 아니에요. 설계의 중요성. 그럼 여러분 3분 안에 고쳐주면 사장이 뭐라니?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30분 동안 끙끙 앓고 있으면 너 뭐하니? 제가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플렉스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플렉스로 프로젝트 할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 수정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수정해주세요. 이제 3분 안에 수정해주니까 쫀심이 사는 거 이 양반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개발자들은 뭐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뭐 한참 있다가 끙끙대다가 이제 고쳐줬어요. 됐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고서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꿔주세요. 그래요. 그럼 또 1시간 더 끙끙 앓으면 막 뭐 제대로 원하는 거 수정할 때까지 하루 걸리는 거예요.
저보고 고쳐달라는데 3분 만에 튀기 고쳐갖고 다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아닌데. 그래? 잠깐만요. 튀기 또.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이 사람들 시켜놓고도 이게 바로바로 결과를 보여주니까 뭔 사람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준을 따르지 않고 혼자서 되게 빨리빨리 피드백을 주니까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겁나는 거죠. 쟤는 비법이 뭐야? 이제 궁금하죠? 그렇게 빨리빨리 수정해 줄 수 있었던 비법이 뭔지 궁금했을 거예요. 설계를 처음에 앱 설계를 잘하면 필요 없어졌어요. 수정 자체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공통적인 레이아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클루드 레이아웃을 많이 생각하세요. 이런 설계 패턴들을 공부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개념 공부가 중요하죠. 개념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뱅이를 써서 문법을 쓰는 걸 많이 보셨죠? 근데 골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실제로는 이 안드로이드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문자열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문자들이잖아요. 문자들의 어떤 값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문자열 상수에 불과한 건데 이걸 레퍼런스로 어떻게 하면 주소값으로 변환할 거를 고민한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이것을 주소값으로 어떻게 변환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구별되는 표식을 쓰자라고 해서 골뱅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골뱅이를 하나를 그냥 쓰면 이거는 오른쪽에 오는 그 클래스에 리소스 클래스에 들어있는 레퍼런스의 레이아웃 폴더를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 레이아웃, 레이아웃 폴더를 레퍼런스라고 했어요. 패키지 레퍼런스. AAPT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 AAPT를 실제로 이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구조 잘 만들어 놨고 레퍼런스 스트럭처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굳이 플러스를 넣은 이유는 주소를 읽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소를 생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소를 생성할 때는 뭔가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플러스 IDM은 헤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주소로 하나 생성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지 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ID 값을 주면 그걸 해당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물론 ID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ID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생성이 안 되냐? 아니면 생성이 되나? 생성이 되는데 걔를 기억을 할 만한 변수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변수를 생성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만 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엑셀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리소스로 관리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뭘 것 같으세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리소스로 관리하면 뭘 좋으세요? 수정이 정확해요. 일례를 보고 제가 이 펜포스팅을 업로드를 해요. 펜포스팅을 업로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 서버 측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업로드할 서버의 주소를. 근데 이거를 코드에다가 일일이 다 때려넣으면 코드마다 다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따로따로 갖고 있죠. 수정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다 수정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string.value라고 하는 스트링 밸류, 밸류 안에 있는 string.xml이라고 하는 걸 수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밸류 안에 지금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이렇게 URL이라고 하는 정보를 내가 담아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통신할 때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나중에 주소가 바뀌거나 테스팅 주소에서 실제 주소로 바뀌었어요. 개발하다 보면 테스팅 환경과 실제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테스팅 환경에서 개발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이제 포팅해야 될 때는 실제 주소에서 테스팅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 주소로 바뀌면 일일이 코드 찾아 들어가서 바꿀래요. 찾는 게 일인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XML 이거만 바꾸면 올 오퍼레이션 끝! 리소스 쓰는 거.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AAPT라고 하는 게
컴파일을 해갖고 r.java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해요. 그래서 r.java에서 이 리소스들을 관리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r.java가 이 얘네들의 리소스가 컴파일이 되면서 주소를 생성하게 돼 있어요. 그 어드레스를 r.java가 상수화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r.id.뭐, r.layout.뭐 그 XML들의 주소들을 값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XML에 있는 분석해서 그 주소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된 리소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리소스 관리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코드의 복잡성을 좀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소스에는요 다국어 지원 시스템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또 뭐냐면 우리나라 내 앱의 우리나라 유저 인터페이스는 KR 폴더예요. 근데 내가 일본어로도 되는 일본에다가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폴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스트링 폴더가 밸류가 있으면 밸류 언더바 JP, 밸류 언더바 KR. 그럼 알아서 국가 코드에 맞도록 얘가 리소스들을 찾아요. 국가 코드에 맞는 리소스를 찾아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적용해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일본어 O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라이머리 OS가 입력 체계가 일본어인 사람들은 일본어로 뜨는 거예요. 메뉴들이. 그거를 여러분 일일이 다 코드에서 저 일본어에 쓰지? 일본어? 너는 콜이 아니지? 할래요? 그건 하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일일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을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스트링, 뭐 배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분자열, 배열, 뭐 또 컬러, 또 디멘전 이런 값들 있잖아요. 이런 값들은 다 컴파일을 해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바이너리로 바꿔줘야 돼요. 접근하려면. 그래서 바이너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컴파일하는 작업을 AAPT라고 합니다. 가끔 하다 보면 r.java가 빨갛게 돼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r.java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 XML 파일에 문제가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꼭 인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디버깅 하다 보니까 디버깅 할 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디버깅해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DDMS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눌러놓으면 이 달빅 디바이스 버추얼 머신이죠. 예, 이 달빅 기반으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모니터링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DDMS라고 하는 게 일종의 모니터링 서비스인데 얘가 에뮬레이터를 선택해놓고 보니까 막 뜨기 시작했어요. 내가 앱에서 뭔가를 하면 내가 앱에서 뭔가를 누르잖아요. 딱 누르게 되면 또 뭐가 쫙 올라가고 내가 또 뭔가를 누르게 되면 또 뭐가 막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빨간 것도 막 보여주잖아요. 뭐 에러가 났어요. 뭐 카메라 서비스 싸우면 안 돼요. 에뮬레이터는 카메라 서비스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에러 난 거예요. 찰칵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에뮬레이터 찰칵 소리를 못 내주는 거예요. 카메라 서비스 사운드가 없어서. 네. 에러가 나면 얘가 어디서 에러가 났어요? 라고 알려줘요.